안녕하세요. 컨텐츠 좋아요입니다. 오늘은 웹소설 작가이자 또 웹소설 강사도 하고 계시는 박경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박수도 안 쳤습니까 여기는? 10번 쳤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웹소설 작가이자 웹소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원이라고 합니다. 필명은 따로 없고요.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은 제가 쓴 웹소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명이 필명이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멋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웹소설 쓴 지 한 9개 작품 정도 썼는데 우리가 또 회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그래요? 있고요. 필명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하세요? 한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필명이 있으면 아무래도 저라는 사람은 이제 숨길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모든 게 적나라하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좋을 때도 있고. 저는 반대로 그냥 본명 쓸 걸 하는 생각 많이 해요. 이게 어디 가서 만났어요. 근데 뭐 한테 자기소개하는데 대나무집입니다. 그때 밀려오는 수치심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필명 아니면 뭐 제목. 특히 그렇죠. 제목도 그렇고 필명도 그렇고 아니 어디 특강 가거나 뭐 심사위원을 했어요 얼마 전에. 심사위원입니다. 심사위원. 대나무집입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뭐 한산이 가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라도 좀 있는데 대나무집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네요. 그냥 이상해요. 바꾸고 싶어요. 지금 시간 되돌리면은 제 이름으로 그냥. 근데 확실히 좀 뭔가 작품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조금 더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렇게 크게 잘 된 적이 없어서. 뭐 저도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한번 드릴까요? 네. 저희 인터뷰 봐서 알겠지만 개인적인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뭐 물론 이제 사실은 제가 형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 형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인 정보를 모르는 작가들도 사실은 온갖 루트를 통해서 다 취재를 해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막 나비계곡 작가님 이런 분들 제가 초면인데 상당히 디테일한 것까지 제가 알아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진땀을 있어요. 좀 흘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은 전문 유튜버라서 막 거의 놀다 가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질문지를 봤는데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의 각오를 좀 하고 있는 잘 알고 있으니까. 저 중앙고 나오셨고. 원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겸업 작가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사실 저도 겸업이지만 겸업 작가 힘들어요. 힘들죠. 시간 관리가 가장 힘든데 그 시절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 사실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려는 분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웹소설을 쓰기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이것저것 많이 병행을 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저축은행이나 뭐 캐피탈에서 근무를 할 때 약간 좀 제가 뭐 학벌적으로나 뭐 전문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좀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뭐 퇴근하고 뭐 자격증 공부를 한다든지 뭐 추가적으로 학위를 딴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적응이 된 상태였어요. 그때 그 야간대학원 경영학 따셨죠? 뭐 학점은행제부터 시작해서 야간대학원 경영 따고 그다음에 금융 관련 자격증도 한 3-4개 땄죠. 그러면 그거는 웹소설 쓰기 시작하기 전에 다 따신 거죠? 그렇죠. 학위도 그렇고 자격증도. 그렇죠. 평생 그 바닥에서 내가 정년퇴임을 할 거라는 어떤 그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되고. 웹소설은 그럼 뭐 퇴근 후에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예전에 작가 친구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컨트롤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근 시간이 9시면 그 전에 오는 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남이 나한테 지장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일단 뭐 출근을 해야 업무 지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퇴근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부장님이 야 오늘 회식이야. 아니면은 오늘 뭐 박대리 뭐 오늘 퇴근 전에 이 자료 좀 줄 수 있나라고 하면 5시 55분에 그런 이런 6시 퇴근이네. 5분 남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출근 전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점심시간도 요것도 이제 견적을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점심시간을 쓸 수 있는 문화가 있고 또 약간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뭐 육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아도 사실 저 얘가 이제 한 140일 정도 됐는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제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집필 시간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아, 자고 나서 쓰나요? 보통 낮잠 잘 때나 아니면 밤잠 잘 때나. 네, 아침에 잠깐 한두 시간 잘 때 있는데 그때 이제 자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서 쓸 때도 있고 예, 힘듭니다. 힘든데 예, 근데 또 이러면서도 쓰려고 마음 먹으면 또 써져요. 예.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로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원고를 우겨 넣을 수 있냐 예,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출근을 일찍 한다 그랬는데 네. 그날 하필 늦잠 잤어. 네. 겨우 정시 출근했어. 네. 점심도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오늘 네. 다 같이 좀 먹읍시다. 네. 그래서 막 뭐 먹으러 갔어. 네. 지금 다 컨트롤에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했어. 퇴근 직전인데 갑자기 아, 오늘은 한 맥주 한잔 하자고. 아, 그래서 집에 갔더니 10시예요. 그러면은 그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휴재를 했나요? 아니면 그래도 꾸역꾸역 쓰셨나요? 보통 저는 이제 데드라인이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과 어떤 행동에도 불구하고 뭔가 안 될 때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날은 그냥 뭐랄까요? 그 웹소설의 신이 나를 버렸다. 아, 예, 그럼 휴재를 바로 딱? 예, 휴재를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저는 연재를 할 때 못해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비축분을 늘 유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일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식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토하면서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네, 몇 번 그런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웬만하면 비축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쓰는 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에 비축분을 하나 소모를 했다. 그럼 주말에 조금 시간을 더 내서 뭐 개수를 늘린다든지. 그래서 최소한 어떤 여유. 어떻게 사람이 내가 정한 대로만 살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말 뭐 불의의 어떤 그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과 약간의 비축분 그거를 가지고 시간을 정하면 되는 거고 비축분을 갖는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게 런칭 일정을 내가 조금만 조절해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 일주일 먼저 런칭한다고 해서 내가 뭐 무슨 뭐 큰일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축을 쌓는 게 휴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네, 그리고 제가 휴재를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9개 작품을 하면서 휴재를 했던 작품보다 휴재를 안 했던 작품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뭐든지 이제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한 번 휴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어차피 휴재 한 번 했는데 또 하지 뭐. 근데 한 번이라도 휴재를 안 하면서 계속 연재를 하다 보면 심리적인 그 저항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그 휴재를 안 한다는 마음가짐을 지키면 계속해서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처음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직장을 뭐 제가 아는 것도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네. 물론 다 금융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죠? 근데 그럼 좀 어느 직장이 좀 그나마 좀 겸업으로 하기 쉬웠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로컬이라고 부르는데요. 로컬이 약간 그 지역내 혹은 뭐 이제 뭐 한국내에 있는 금융기관 또 이제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금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 체감상 외국계 자본 기업이 훨씬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단체주의보다는 내 할 일만 딱딱하고 퇴근하면 끝. 예, 요런 회사 분위기가 있었고 또 팀은 하나야. 다 같이 업무 끝내고 다 같이 퇴근하는 거지. 일이 밀리면은 좀 하고 다 같이 좀 나눠서 하고 다 같이 이제 하고 또 으쌰으쌰 회식도 많이 하고 그죠? 주말에 뭐 체육대회도 많이 하고 예, 이런 회사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웹소설 작가로서 활동을 하려면 본인 할 것만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회사 문화가 조금 더 편한 분위기였어요. 그럼 외국계가 좀 더 편했다. 뭐 외국계가 편하다기보다는 그런 문화, 내 할 것만 딱딱하면은 딱히 간섭을 받지 않는다던가. 사실 그런 회사가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예, 재미는 없고 이렇게 또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사람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조금 슬슬 이제 겉도는 느낌을 좀 받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일장일단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내가 웹소설 작가로서 조금 더 뜻이 있다면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점심시간에도 다이어트를 한다는 명목하에 그냥 샐러드 빨리 사서 먹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글 쓰는데 투자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밥심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뭐 다 같이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 문화가 있는데 어떤 팀 단위로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그냥 샐러드 먹고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직장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아까도 뭐 어차피 또 귀결되는데 이 어떤 그 부장님의 성향과 과장님의 성향, 팀 내 성향과 내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퇴근 이후의 시간을 쥐어 짜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 퇴근하고 지하철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막 쓴 적도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다만 뭐 한 1000자, 2000자라도 쓰면은 집에 가면 좀 편하니까 하는데 이제 막 손가락 관절도 안 좋아지고 손목도 상하고 이러니까 또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웹소설 작가들이 하는 말로 뭐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작가들이 많이 하는 말, 글 근육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으면 또 시간 대비 글이 또 작업량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매일매일 회사를 다니면서도 한편은 쥐어짜서 만드는 그런 생활이 됐고 어느새부터인가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은 단계가 온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그런 적은 없어요? 내가 웹소설 쓰는 거 다른 사람한테 걸린 적 없어요? 많이 걸렸죠.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를 다녔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뭔가 소문을 캐치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1대1 면담 같은 걸 할 때가 있었는데 뭐 연말이라 뭐 인사고과를 할 때라던가 근데 뭐 요즘에 갑자기 뭐 너 요즘에 뭐 취미 회생활 같은 거 한다면서?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 것이 왔구나.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타협을 봐야 되나? 아니면 뭐 석고대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취미 비슷하게 이제 글을 좀 쓰고 있어요. 그때 이미 한 3질, 4질 썼을 때였어요.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지. 그러면서 요즘에는 뭐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책도 만든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에는 그 당시도 제가 사실은 월급보다 더 많이 벌 때였거든요. 예, 근데 좀 외람되지만 그거 두 개 합치면 법무장님보다 더 수익이 높을 수도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 뭐 그걸로 돈이 된다는 거를 거의 모르시는 문화를 접하지 못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 뭐 그냥 뭐 네가 취미로 네 돈 내서 책을 만든다고 하면 뭐 그렇게도 뭐 자아실현 하는 사람이 있지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딱히 걸려도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요즘은 문제 될 것 같아요. 이제 웹소설이 이제 좀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때에 비해서 그때가 4번째 정도면 한 노래하는 망나니 있을 때인가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쯤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신고만 하면 겸업이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굉장히 좀 프리한 회사여서 그때는 뭐 했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었을 때 약간 뭐 내부적으로 뭐 평가가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이제 자업자득인 것도 있겠죠. 근무 뭐 태도가 불성실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성과가 안 나왔다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똑같이 사람이 실수를 해도 내가 웹소설을 쓴다는 거를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아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내가 부족한 거야. 내가 실력이 역량이 부족해. 그것도 좀 슬픈 이야기지만 순수하게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안 나와서 하는 것도 내가 웹소설 쓴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실수를 했나 보네 원래 그냥 저런 애인가 보네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웹소설 쓴다는 걸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2배로 괘씸한 거죠. 그쵸. 이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까 제가 저런 거예요. 너 업무 시간에 100% 집중 안 하니까 업무 시간에도 너 웹소설 구상하는 것이 기획하는 것이 라는 생각이 혹시나도 들면 지금 혼나는 것도 웹소설에 쓸 것이 막 이러면서 혼낸 거죠. 네, 뭐 악역 이름에 내 이름 쓸 거냐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이게 뭐 회사 생활을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핸디캡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딱히 좋을 게 없겠구나. 그래서 박경원이라는 걸 쓴 걸 후회한 거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약간 뭐 그러나 사실 웹소설을 쓰는데 내가 작정하고 회사에 보고를 해서 저 웹소설 쓰고 있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회사가 그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냥 알았던 것도 이제 풍문으로 주변 사람들 통해서 풍문으로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내가 유의미한 수익을 거두기 전까지는 뭐 직장에서 이걸 알면 어떡하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그럴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어찌됐든 그런 겸업 생활을 이제 지나가서 전업이 되셨어요. 그럼 확실히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작품의 퀄리티 같은 면에서. 사실 뭐 글은 제가 보는 것보다 독자나 평가자가 보는 부분이 더 확 와닿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저는 사실 그 소시민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정해진 급여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잘 나눠가지고 생활하고 이런 성향이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 웹소설 작가도 일종의 사업가, 개인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어떤 그 고정된 금액이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직장을 다니면 내가 업무 성과가 어떻든 간에 월급은 나오잖아요. 잘리기 전까지는. 근데 사업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심적인 불안감은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이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웹소설 강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아예 전업 작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직장 생활을 제가 10년 년을 했지만 사실 웹소설과 관련해서는 직장 생활이 크게 도움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웹소설 강사를 하게 되면 내가 강의를 열심히 하면 작가로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좀 도전을 하게 됐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사실 강사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질문을 할 생각이었는데 네. 그냥 바로 지금 드릴게요. 네, 질문. 뭐 얼마든지. 네. 사실 강의를 그 전에 뭐 하셨던 적이 없잖아요. 뭐 다른 과목을 했다든지 뭐 과외를 했다든지 없었죠. 이런 네. 적이 없으시잖아요. 근데도 일단 시도하셨는데 네. 그럼 솔직히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강의할 때 어려우면? 예. 저는 사실 제가 웹소설 작가로서의 재능보다 강사로서의 재능이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뭐 어쨌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달을 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까지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저 비행기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날아가는 거지? 아니 뭐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자동차는 엔진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 그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웹소설도 계속 그런 관점으로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재밌지? 이런. 그러니까 인기작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지? 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메커니즘은 어떤 게 있는 거지? 예, 공통점과 그 어떤 클리셰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작가 친구들에도 출연을 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보통의 이 작가 지망생분들이 그렇게 유의미한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보통 사람의 시각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웹소설을 처음부터 즐겼던 독자 입장에서 도전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제안을 받은 거죠. 웹소설 작가로서 도전을 해보는 게 어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웹소설을 입문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시작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웹소설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겠다, 어떤 상품성, 그러니까 어떤 그 가치관을 만들어야겠다, 독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게 잘 팔렸지? 어떤 게 지금 인기가 있지? 그 인기작들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를 사실은 지망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들로 강의를 꾸렸죠. 그래서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나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사실은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사실은 회사를 다닐 때도 그럼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는 강의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요? 막 학생들이 말 안 듣고 막 숙제 내줬는데 안 하고 이런 경우 없어요? 물론 그런 거는 있는데 제가 제일 강의를 하면서 힘든 건요. 아예 웹소설을 모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들어오세요. 드라마 쪽에서도 오시고 예. 아니면 문학, 순문학 쪽에서도 오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약간 어느 정도 본인의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걸 다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에 어떤 몸을 담으셨던 분들이 넘어오신 게 굉장히 힘들고 아니면 특정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섭렵을 하신 분들 인풋이 그쪽으로 너무 몰빵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만의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는 부분을 가르칠 때는 힘든데요. 저는 사실 강의를 하면 할수록 뭔가 기를 받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려움이 있냐였는데 본인은 어렵지 않고 그냥 그 학생들 중에 이런 다른 거 하다 오신 분이 좀 힘들다. 그분이 힘들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은 많은 것을 내려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는 웹소설 작가가 될 거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웹소설 시장에 맞는 글을 써야지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가지고 오신 원고를 보면 전혀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 원고를 여러 번 봤는데 뭐 내려놨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이 전가의 보도 같은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까지 다니실 정도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그 아이템을 쓴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아이템의 입장도 들어봐야 돼요. 그 아이템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아직 작가 데뷔를 하지 못한 상태고 작가로서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시장에 내놓을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작가 데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늘에 올라섰을 때 못해도 한 3-4개 정도의 작품을 쓴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정말로 빛이 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아이템을 쓰는 게 맞는 거냐. 그 아이템 입장에서도 후자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비싼 돈 들어가면서 강의를 듣는데 내가 쓰고 싶은 작품은 학원이나 아카데미를 안 다녀도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중들이 원하는 상업성 있는 작품을 내가 만들고 싶으면 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는 동안만큼은 굉장히 정석적이고 대중적이고 클리셰가 가득 포함된 그런 글을 써라라고 말씀드리죠. 그거는 지금이 아니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데 굳이 여기 와서 나만의 독창적인 실험을 할 거는 아니다.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그렇군요. 그럼 힘든 점 물어봤죠. 힘든 점 없고
그럼 한번 즐거운 점이 있나요? 막 가르치면서 막 보람이 있고 아이다 이럴 때 보람이 많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것랑 좀 연결되긴 하는데 이 수강생분들마다 각각의 그 사정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열심히 도전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막 뭐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막 하시고 아니면 뭐 나이가 많으신데 큰 결심하셔서 도전하시고 정말 막 강의실은 종로 명동에 있는데 막 대전에서도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시고 막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장 큰 보람은 역시 수강생분들이 작가계약 체결하시고 런칭까지 통과하셔서 작가로 데뷔를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가장 보람 있고. 그럼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때 밴드 동아리에서 보컬도 하시고 네. 실제로 대학 전공도 이제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네. 보컬로. 맞죠? 그렇죠. 뭐 실용음악과 쪽으로 하려고 했었죠. 네. 네. 근데 왜 그만두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노래도 꽤 그렇죠. 잘하시고. 저 범부였을 뿐이죠. 범부.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반에서 공부는 1등을 못 했거든요. 근데 반에서 공부를 잘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쵸. 1등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러세요? 네. 분위기가 참 매운 것 같아요. 여기 그 컨텐츠 좋아요. 분위기. 아까 1등은 아니죠. 1등은 아니고, 근데 뭐, 그래도 한 자릿수에서는 들었던 적이 진짜요? 그렇죠. 애초에 이 학교 자체가 그 우리는 이제 서열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학교였고. 아시잖아요? 네. 좀 몰라요. 네. 저는 완전 평준화되고 들어갔어요. 똑같은 고등학교지만. 그러면 이제 1등 말고 한 10등 정도로 하죠. 네. 네.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기도 힘들었는데 노래는 그래도 제가 반에서 제일 잘 불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단순하게 이게 그러면 공부로서는 이게 상위 퍼센티지가 좀 잘 안 되는데 음악 쪽 계열로서는 그런 나름대로 소질이 있었으니까 소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는 예를 들어서 상위 10%만 해도 어떻게 갈 수 있는 대학이지만 음악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후회는 없고요. 후회는 없는데 제가 신조가 하면 된다가 아니라 되면 한다거든요. 네, 되면 한다인데 제가 이 재능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좀 절감을 입시 때 좀 생각을 했었고 세상에 정말 예체능은 날고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풀 꺾였고 그리고 이제 휴학을 하고 제가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복학이 아니라 저는 빨리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이제 비정규직으로 이제 저축은행에서 그때부터 근무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도 어떻게 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꿈을 쫓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래서 저축은행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도 되고 승진도 하고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직장을 가지게 되게 돼서 나름대로 만족을 하던 찰나에 이제 웹소설 시장을 알게 된 거죠. 그래도 노래를 그만뒀지만 네. 그때 경험이 네. 웹소설에 도움이 많이 된 거 아닌가요? 노래하는 망나니, 슈퍼스타 천들이 다 노래하는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그러면 작품을 어떻게 기획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경험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 뭐 사업하셨던 이력이나 직장생활 하셨던 이력이나 원래 우리가 망상회로를 막 돌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런 능력만 있으면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CEO도 할 텐데 아니면 뭐 이런 사업하면은 프랜차이즈 사업 왕성하게 해가지고 막 재벌이 될 텐데 이런 망상을 그러면은 내가 그때 재능만 있었으면 가수 성공했을 텐데 그런 라는 생각은 많이 있죠. 바탕으로 이제 쓰신 거군요. 그렇죠. 망상회를 막 돌린 거죠. 나한테 부족한 게 뭐냐?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어떤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가 사실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들 코인 사고, 엔비디아 주식 사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예, 그런 거를 현실로 눈앞에 보여주는 게 이제 저는 웹소설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작가 컴퍼니의 대표님이 오셔서 직장인 밴드물을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직장 생활도 지금 하고 계시고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이거를 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다. 그걸 대표님이 권한 거예요? 최대인 대표님. 근데 그거가 지금까지 제일 잘 된 작품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죠. 드라마 판권계약 체결은 그 작품이 유일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제 우리 대표님은 현대 판타지를 좀 쓰셔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계속 이제 막 요새 무협에 무협도 쓰고 빠졌잖아요. 싶은데 나 딴 것도 하고 싶은데 약간 똑같은 거를 자꾸 못 쓰겠어요. 연속해서 못 쓰겠어가지고 좀 저도 자기 반성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지금도 카카오 페이지에 런칭 예정이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현대 판타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뭐 작가로서 글 쓸 때 즐거움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재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면 일단 그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대 판타지는 꼭 계속해서 쓸 생각은 있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 질문이 저희가 몇 주 전에 그 경마환생 네. 망한이라 다시 기획하기 위해서 네. 정말 막 신나게 깠거든요. 네, 아주 오체분실을 하셨는데 그때 혹시 기분은 어땠는지. 그런데 사실
더럽진 않았고요. 아, 예. 그러니까 누구나 내 원고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할 때 기분이 마냥 해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어떤 수업도 보면 원고 기획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 피드백을 거친 다음에 원고 기획서가 완성이 돼도 거기 나와 있는 수강생들한테 이 원고를 돌려요. 합평 같은 합평을 합니다. 예. 근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익명으로. 아, 익명. 네, 그래서 누가 이런 그럼 더욱 대놓고 까는 거 아니에요? 익명이라서. 신난다! 네, 제가 미리 얘기를 하죠. 이 어떤 다락방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내 원고를 이 5화나 되는 25,000자 이상의 분량을 누가 성심성의껏 시간을 일부러 내서 평가를 해준다는 게 사실은 엄청 귀한 경험이다. 예. 딴 데 가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 우리 동료 작가들 사이에서도 저도 사실 한산이가 작가가 원고 보내주면 나도 이제 강사가 됐으니까 이제 뭐 돈을 내라.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산이가 작가도 제가 이제 제 원고를 보내주면 뭐 사이다를 줘 이러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안 보낸 지 좀 됐습니다. 네, 안 보낸 지 그 한상이가 보내주면 안 봐요. 그냥 동생 것도 안 봅니까? 네, 친동생인데. 본척하고 안 봐요. 사이다를 줘. 5글자 보내고. 시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소중한 경험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즐겁게 봤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봤죠. 제 원고를 그렇게 성심성의껏 봐주는 경험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인터뷰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제 질문을 하면은 오히려 작가로서의 정체성보다 지금 강사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답이 네. 더 강사 쪽으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웹소설 작가로서도 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웹소설 강사로서는 약간 정말 웹소설의 어떤 그 한 소재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사로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웹소설 강사가 되어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했을 때 뭔가 주변에서 기회가 그냥 너 마음 먹었어? 기회 줄게 이러는 경우가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제 신조가 되면 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강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저도 이 강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또 나름대로 기회도 많이 주시고 하니까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제 정체성은 작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뭐 하다 보니까 강사로서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컨텐츠 좋아요에 출연을 할 때만큼은 저는 강사로서 아이덴티티가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달해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지금 뭐 온라인으로 유료 강의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군데서 하시잖아요. 몇 군데 대표적인 것만 광고할 시간 한 15초 드릴게요. 시오스를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30초 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입장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아직 보니까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엄청 대박작을 쓰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왜 강의를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계실 것 저는 같아서. 그건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수능 1타 강사예요. 역사 강의를 하시는 네네. 분이라고 해봐요. 그분이 역사서를 쓴 건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이 가르치는 걸 진짜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력보다 가르치는 실력은 또 다른 거다. 실력과 그 진짜 순수 실력은 당연히 어느 교수님들이 훨씬 좋겠죠. 역사의 관점, 역사를 다루고 이런 건. 근데 1타 강사들이 가르치는 실력만큼은 오히려 교수님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왜냐면 수십억, 수백억을 버시는데 진짜 1타 강사들은.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별개의 영역인 것 같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광고 그 업체 이름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랑 현재 상관없어요. 지금 SBS 아카데미 게임학원 수원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반을 3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웹소설 뭐 입문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의를 이제 2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9월에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동영상 강의 만들 건데 그 촬영 예정이고 온라인 강의는 이제 콜로소 그리고 에듀일 되게 많이 하네요.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리고 웹소설 작법서 출간했고 그래서 불러주시면 거의 다 합니다. 웬만하면은 다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럼 진짜 여기까지 이제 인터뷰 했는데요. 생각보다 질문은 좀 적었는데 뭐 답변을 엄청 꽉꽉 채워갖고 고봉밥으로 막 해주셨어요. 강사 체질인 것 같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길고 편집자는 좀 힘들고 그래도 조회 시간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인터뷰 이렇게 정말 잘 응해주셔서 감사히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박경원 이제 강사님으로서 강의 좀 알찬 걸로 하나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